저녁 식사는 언제나처럼 긴장감이 감도는 자리였다. 주연은 성공한 부동산 재벌로 그가 이끄는 회사는 한국 내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외부의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항상 불편한 공기 속에서 숨 쉬고 있었다. 특히 처가 식구들, 그 중에서도 그의 아내 민지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처남은 그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주연은 어느 때보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두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도 옆에서 떠들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민지가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끼리 함께 하자고 해서. 주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일상의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이 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몇 분 후 민지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아내의 부모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고 주연은 그들을 맞이하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도 일 많이 했죠. 이렇게 바쁘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주연에게 고품을 주었다. 그는 항상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은 알지만 그녀의 말은 마치 그가 가정에 소홀하다는 비난처럼 들렸다. 식사가 시작되자 민지의 어머니는 주연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 우리 회사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주연 씨, 우리에게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요? 주연은 한순간 말을 잃었다. 그 요청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지 모르는 듯한 태도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민지의 아버지는 그 요청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가족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연 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연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자신이 억지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민지의 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고 민지 역시 그들의 요구를 별다른 반응 없이 듣고 있었다. 주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결코 무뚝뚝하고 자리심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와 같은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는 정말 지칠 것 같았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주연의 질문에 민지의 어머니는 약간의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우리 회사가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인데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녀의 말은 차가웠고 주연의 마음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생겼다. 그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 분노를 내비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민지의 아버지는 그의 말에 불만을 표출했다. 작은 금액으로 해결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이대로는 회사도 망할 판인데 그 돈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죠? 식사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주연의 마음은 점점 무겁고 불쾌했다. 그는 느꼈다. 이 가족은 더 이상 그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눈에는 그가 단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존재는 그들에게 단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기계처럼 느껴졌다. 민지의 부모는 결국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고 민지는 묵묵히 부모의 요구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주연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주연은 자신이 이제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마침내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와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요구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연의 말에 민지의 부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민지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끝난 뒤 민지의 부모는 주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집을 떠났다. 주연은 그들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불쾌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민지와 함께 거실에 앉은 그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주연 씨, 괜찮아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괜찮지 않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구받는 게 이제는 너무 힘들다.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그냥 가족인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럼 내가 언제 가족이 되어봤다고 그렇게 도와야 하는 거지? 주연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민지는 그의 말에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연은 민지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내가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야. 저녁이 깊어가고 민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주연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주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가족이 더 이상 그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하는 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연은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을 집에서 보내며 그가 감당해야 할 가족의 압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의 부모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요구는 더 이상 도움기 아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며칠 후 주연은 또다시 민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심각한 톤으로 시작했다. 주연 씨, 이번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정말 급한 상황이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주연은 이 말을 듣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병원비라니, 그녀의 가족은 언제나 이런 급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그에게 돈을 요구했다. 주연은 답답한 마음을 숨기고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도 여러 번 도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알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르니까 이번만큼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주연은 어지러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주연은 민지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다. 민지야, 또 부모님께서 돈을 요구하셨어. 이번에도 또 금액이 꽤 큰 것 같다. 민지는 조금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연은 그런 민지의 반응에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다. 물론 가족을 돕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만 하는 건 문제야.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이 주면 계속해서 나를 당연히 생각할 거야. 그게 불공평하잖아. 민지는 잠시 침묵하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더니 결국 말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죠. 당신도 그런 걸 몰라서 그래요. 그녀의 말에 주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다. 민지가 아무리 말해도 그녀의 눈에는 그저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보였을 뿐이었다. 며칠 후 민지의 부모는 다시 집에 찾아왔다. 주연은 어딘지 모르게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다. 그들은 인사도 없이 곧바로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주연 씨, 우리가 이번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회사가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거든요. 이번에는 꼭 도와줘야 해요. 민지의 아버지가 말하며 주연을 바라봤다.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주연 씨? 사업도 잘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가 아닌가. 어머니는 마치 그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처럼 말했다. 주연은 그들의 요구에 더 이상 답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주연이 힘겹게 물었다. 우리는 지금 1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 정도면 회사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을 거예요. 민지의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1억 원이라니요. 주연은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정말 필요한 금액인가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더니 이번에는 또? 우리는 그런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당신이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민지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주연은 어리둥절한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했다. 1억 원은 너무 많은 금액이에요. 저는 그렇게 쉽게 돈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민지의 어머니는 살짝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그럼 정말 우리 가족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연은 순간 자신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지는 그때서야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주연 씨,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부모님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민지의 눈에서 어딘지 모르게 실망이 묻어나왔다. 그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의 부모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주연은 점점 더 자신이 이 가족에 의해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지는 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매일 저녁 민지의 부모님은 주연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요구했고, 주연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들의 요구는 점차 정당화되었고, 주연은 그들의 눈에 이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존재로만 비춰지고 있었다. 어느 날 주연은 민지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민지야, 나는 정말 힘들어. 너도 알잖아. 나는 너와 너의 가족을 돕고 싶지만 이런 방식은 너무 힘들어. 민지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가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도와주는 게 그리 나쁜 일인가요? 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쓰러지지 않고 내 삶을 살고 싶어. 주연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걸까? 주연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민지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지는 점점 더 자신의 부모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고, 주연은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민지가 자꾸만 부모의 요구를 지지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더욱 외로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민지의 부모는 또다시 주연에게 다가와 그에게 큰 금액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그들의 사업이 아니었다. 민지의 아버지는 주연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이 사업에 투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이 정말 잘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연은 그들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또요? 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거군요. 그럼 우리를 도와주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민지의 아버지는 마치 주연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듯이 말했다. 주연은 이제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주연은 그날 민지의 부모가 또다시 다가와 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할 때 자신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이 가족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의 자금을 무한히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할 것처럼 느껴졌다. 주연은 그들에게 점점 더 피곤해져 갔고, 그들의 요구는 그를 향한 부담으로만 남았다. 그날 저녁 민지의 부모가 또다시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주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민지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주연 씨, 우리가 진짜 큰일에 처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어요. 주연은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 그것은 끝없는 요구의 반복이었다. 이번에는 얼마가 필요한데요? 주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에는 2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민지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2억 원. 주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정도 금액을 왜 그렇게 필요해요?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줬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꼭 투자해야 해요. 그럼 당신도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민지의 어머니가 억지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도와줄 때 당신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연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금전을 제공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요구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민지의 부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들의 요구는 다시금 돌아왔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우리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민지의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주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민지의 부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가족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만해요. 주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계속 도와줬지만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내 돈을 당연히 여기고 나는 그저 돈을 주는 기계처럼 취급당하고 있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지 않았다. 주연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야, 내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주연 씨, 그게 말이 되나요? 민지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이해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한계가 있어. 주연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대화가 길어지면서 민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그녀는 주연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었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돕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주연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럼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돕지 않으면 당신은 나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건가요? 민지가 눈물을 머금으며 물었다. 그게 아니야. 민지야. 내가 너를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존중하는 거야. 내가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들이 나를 마치 돈만 주는 기계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주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식사는 그 이후로 어색하게 진행되었고 민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주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머리를 감싸며 생각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그가 더 이상 참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쳐있는지 느꼈다. 그날 밤, 주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민지와 그녀의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보였는지, 그리고 민지가 그들의 요구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민지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주연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모님 편을 들었죠. 민지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주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주연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정말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민지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태를 지속할 수 없겠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어. 나는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민지는 주연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럼 우리가 이대로 갈라서야 한다는 건가요? 주연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 대화는 끝내고 주연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요구를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채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주연은 그날 이후로 심각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얼어붙고 있었고 그녀의 부모는 여전히 그를 당연히 여기는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주연은 점점 더 지쳐갔고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만들이 폭발 직전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이제는 가족이란 단어 자체가 그에게 공허하게 들렸다.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존중이 결여된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어느 날, 민지의 부모는 그에게 더 큰 요구를 해왔다. 그들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다른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와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연 씨, 이번 사업이 정말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민지의 아버지가 말하며 그를 압박했다.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도와주세요. 민지의 어머니도 덧붙였다. 주연은 이 말을 듣고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매번 마지막 기회라며 그를 끌어들이는 그들의 말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요.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이 사업은 정말 큰 기회예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 당신에게도 이익이 될 거예요. 민지의 아버지는 주연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는 기계가 되기 싫어요. 주연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민지의 부모를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의 요구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연에게 상처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주연 씨,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민지야, 나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나쁘게 생각할 거야.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도울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면 우리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난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아. 민지야. 하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겠어. 주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민지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는 그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를 돈으로만 바라보았고 민지는 그 사실을 직시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지의 부모는 다시 한번 그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들의 요구가 더욱 노골적이었다. 주연 씨, 당신이 이 사업에 투자해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큰 위기에 처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죠? 민지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거절하면 정말 끝이에요. 민지의 어머니는 비난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주연은 이 말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민지의 부모를 돕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저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줄 수는 없어요. 주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바로 당신의 결론인가요? 민지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며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주연은 더욱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지는 그 순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주연을 바라봤다. 민지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겠어. 나는 더 이상 그런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민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고 그녀는 주연이 정말로 자신의 가족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연의 표정은 확고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밤 주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고 민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민지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었지만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받고 그 요구가 계속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민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주연은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나는 우리가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을 것 같다. 주연 씨,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지야,
나는 내가 부모님 편을 드는 걸 이해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거야. 주연은 그 말의 끝으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민지가 더 이상 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관계에서 자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민지는 집을 떠났다. 주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결코 돌아서지 않기로 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주연은 민지가 집을 떠난 뒤 자신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그동안 민지와의 관계는 그의 삶의 중요한 일부였지만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감정과 감정의 짐은 무거운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을 내렸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그가 민지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한 이유는 단순했다. 더 이상 그의 가족이나 그녀의 부모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지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주연은 민지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끝내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연은 자신이 고른 길을 후회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와의 관계를 되돌리려는 갈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그리고 그 참을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민지와 그녀의 부모에게 자신을 희생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하루는 민지의 부모가 다시 그의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들이 더욱 거칠게 다가왔다. 민지의 아버지는 주연을 직접적으로 전향했다. 주연 씨, 이렇게까지 갈라서는 게 맞는 선택인가요? 민지와의 관계를 끝내겠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비난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요구한 이유가 다 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민지의 어머니는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주연은 깊은 숨을 쉬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그들에게서 받은 수많은 무례와 무시가 그의 마음을 더 이상 부드럽게 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주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요구가 더 이상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민지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주연은 목소리를 굳게 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과 얽히지 않겠습니다. 민지의 부모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주연은 그들이 떠나자마자 잠시력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에도 그가 선택한 길이 맞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다. 몇 주 후, 주연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민지와의 관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민지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여전히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그 선택이 항상 그리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루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주연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민지로부터 온 전화였다. 주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주연 씨.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먹이듯했다. 민지야, 왜 전화한 거야? 주연은 차갑게 물었다. 미안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다. 저는 그동안 당신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모님과의 문제로 당신을 힘들게 한 걸 알고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주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민지의 사과는 그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너는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어. 민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못했어. 주연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네가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해. 주연 씨.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민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 관계는 끝났어. 그럼 정말 끝인가요? 민지의 목소리는 끊어지듯 물었다. 네, 정말 끝이야. 주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 이후로 민지와의 연락은 끊겼다. 주연은 그 상황이 지나간 후 다시 한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동안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민지와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걸어갈 길은 그가 선택한 대로 자신만의 길이 되어야 했다. 주연은 몇 달 후 다시 한번 그 삶의 끝자락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동안의 고통은 그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이제 그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연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와의 이별 후 그의 삶은 한층 더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지만 가끔씩 마음 한 구석에서 그녀와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그 욕망을 억제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길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자 그는 잠시 직장에서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주연은 산속의 한 작은 별장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은 그가 몇 년 전 부모님과 함께 갔던 곳이었다. 그곳에 가면 자신만의 공간에서 여유를 찾고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복잡한 감정들을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짐을 싸고 차를 몰아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고요하고 자연의 소리만이 그를 반겼다. 주연은 차를 세운 뒤 한동안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걸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맑은 하늘, 그리고 새들의 지저귀이 그를 편안하게 했다. 그는 몇 년 전 이곳에서 민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때만 해도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인생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결국 그는 이 지점에 도달했다. 주연은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난날의 선택에 대한 후회였다. 그동안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받았고 그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다. 그는 이제 그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존감과 자기 존중을 되찾아야 했다. 그는 어느새 산책로 끝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호수를 발견했다. 호수는 고요하게 미러처럼 반짝였고 그곳에서의 고요함이 주연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잠시 앉아 물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느라 보냈는지 떠올렸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그날 밤, 주연은 별장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가족들의 요구나 민지의 기대에 맞추어 사랑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동안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 삶은 자신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그 다음 날, 주연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품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동안 민지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나 친구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자 했다. 주연은 그 후 몇 달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회사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할 때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의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나 그 어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주연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 결정이 나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는 그 질문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주연은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을 구했다. 그가 지나온 길은 그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더 이상 가족이나 민지의 요구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큰 힘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연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남들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고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가 한때 떠나온 길은 그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이제 그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었다. 주연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주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